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와 저자 박성원입니다. 8장 이벤트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이벤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키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이벤트란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키를 누르거나 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먼저 키를 누른 상태를 다운 이벤트라고 하고요. 키를 뗀 상태를 업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들의 종류가 되게 많죠. 키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드웨어 키와 소프트웨어 키보드, 크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드웨어 키들은 단말기 외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키들을 말하고요. 소프트웨어 키들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특정 입력 화면을 보여주고 거기에 터치를 했을 때 그 나열된 키들을 입력했을 때 입력이 되는 그런 형식의 키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키들의 장점은 즉시 이제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누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키들의 장점은 화면에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 같은 거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소프트웨어 키들이 노출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키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숫자, 특수기호, 여러 가지 키들이 조합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서로의 장점이 반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드웨어 키들은 즉시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키들이 이미 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키의 모양을 바꾸거나 배치를 바꾸거나 특정 키를 추가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 대신 소프트웨어 키들은 그런 이제 입력키 모양을 바꾸거나 어, 그럴 수는 있지만 단점은 이제 특정 에디트 텍스트나 이런 걸 선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즉시 입력할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키와 소프트웨어 키들이 서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구조를 제조사들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 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키들을 배치시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어떤 특수 기호들을 전부 다 배치시키지 않고 그냥 전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메뉴 키, 이 정도만 배치시키고 볼륨 키도 해당되겠죠. 이런 것만 하드웨어 키들을 배치시키고요. 나머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알파벳이나 한글 키들은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LCD 화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문자나 아니면 특수문자 여러 가지 키도 조합도 바꾸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 소프트웨어 키를 이용하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이제 전원 키는 이제 그때그때 사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키를 좀 힘들고요. 볼륨 키나 이런 건 즉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드웨어 키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커티 키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QWERTY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걸 커티라고 이제 하는데 커티 키보드를 편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제조사에서는 이런 전용, 그러니까 커티 키보드를 지원하는 키들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하기 전에요. 잠시 정리하자면 키 이벤트에는 특정 키를 다운했을 때, 업했을 때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정보들이 다운, 업이 했을 때 어떤 키가 입력됐는지 정보도 같이 날라오고 있죠. 화면에서 만약에 J라고 눌렀으면 J라는 키 코드가 넘어와요. 모든 키에는 키 코드라는 게 존재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전부 다 그 키코드들을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 이벤트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에디트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어,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입력했을 때 어디로 입력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위치가 지정이 돼야 돼요.
위치가 지정되지 않으면 뭐 에디트 텍스트에 뭐 3개 다 동시에 뭐 키를 입력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만 특정 것만 랜덤하게 키를 입력받게 되겠죠. 그래서 꼭 키 입력 관련해서는요, 키 이벤트 관련해서는 포커스를 아셔야 돼요. 포커스가 바로 입력을 받는 위치에, 그러니까 키 이벤트를 받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에디트 텍스트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포커스가 받았다고 했을 때 이 키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해당 포커스로 키가 입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터치 이벤트,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포커스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주소에 포커스가 있지만 이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름의 그 에디트 텍스트 뷰가 활성화되고요. 이쪽으로 포커스가 가면서 그쪽에 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셨다면 이거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키가 입력되는 뷰의 위치는 포커스에 해당된다라는 거. 포커스가 있는 뷰에 키 입력이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포커스 얘기 나오면 키 이벤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계속 포커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전에서요, 제가 포커스를 줄 때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에디트 텍스트를 터치했을 때 포커스가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이제 에디트 텍스트가 아닌 일반 뷰에서도 포커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레이아웃 한 개를 제가 샘플로 한 개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 레이아웃은 이런 화면이에요. 이런 화면에 특정 뷰가 포커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포커스업을 true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뷰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뷰 3가지 전부 다 true라고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버튼이나 뭐 이런 뷰들은 포커스업이 true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true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포커스업을 펄스로 주게 되면 절대로 해당 뷰는 포커스가 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전에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에디트 텍스트를 터치를 해서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포커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포커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레이아웃이 실행된 화면이고요. 뷰 배치가 뭐, 뷰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향키 D패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향키라고 불러요. 이걸 D패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무 키나 이렇게 딱 선택하게 되면, 포커스가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뷰 1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뷰가 포커스가 지정되게 되고요. 다음 제가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누르면 아래에 이제 뷰 3번이 방향키로 이동이 되면서 마치 방향키로 이동되듯이 포커스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 제일 가까운 뷰로 또 이동이 되는데요. 뷰 2가 이제 포커스를 받고 이동이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대부분 뷰들은 이렇게 포커스를 받으면 이런 색깔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물론 색깔을 표시하는 것은 특수한 이제 리소스를 제가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포커스를 받았을 때 이런 이미지를 뿌려라 라고 뷰들마다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이 이미지들은 다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리소스 강좌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특정 뷰들을 포커스를 줄 수 있었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D패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서 D패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XML 중에, 그러니까 뷰 중에 안드로이드 넥스트 포커스 다운이라는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방향키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눌렀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뷰로 이동되도록 제어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제가 버튼 중에 하나를 Next Focus Down, 그러니까 즉 뷰 1에다가 Next Focus Down이라는 속성을 뷰2, 뷰2의 값을 줬어요. 뷰2는 이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된 화면에서 우선 아무 키나 누르면 이제 포커스가 보여요. 키만 누르면 포커스가 보여요. 자, 뷰1의 상태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다운 키를 눌렀어요. 다운 키를 누르면 지금 이제 포커스 다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방향키로 다운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동되는 것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운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뷰 3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정을 뷰 2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뷰 2에 포커스가 갑니다. 자, 이런 속성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넥스트 포커스 레프트는 이제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동되는 뷰를 설정할 수 있고요. 라이트는 오른쪽, 업은 방향키 위쪽을 눌렀을 때고요. 넥스트 포커스 다운은 이제 아래쪽, 요거에 해당되죠. 아래 키를 눌렀을 때 이동되는 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포커스 포워드라고 있는데요. 이 키는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 속성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동되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동되는 뷰를 선택하는 거냐면요. 탭키를 말해요. 탭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자동으로 다음 뷰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다음 포커스 뷰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책을 읽어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포커스가 변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탭을 누르면 뷰 2가 가고요. 뷰 2의 책을 다, 이제 글이 다 읽었다고 했으면 그 밑에 줄로 가잖아요. 그래서 뷰 1, 뷰 2, 뷰 3, 뭐, 밑에 계속 있으면 뷰 4, 그 다음 뷰 5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뷰가 차례대로 이동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렀을 때, 다음 이제 포커스를 받을, 뷰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 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키에서 만약에 버튼에서 Next Focus Forward라고 해가지고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1번에서 바로 탭을 누르면 3번으로 이동되는 거죠. 자, 근데 Next Focus Forward는 API 11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제어하는 명령어가 없는 거죠. 제어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커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포커스 일반 모드라고요. 방향키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 그 포커스가 가 있는 모양이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터치 모드는 화면을 아무데나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포커스가 이제 사라지거든요, 화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상태는 어떤 뷰도 포커스를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는 키 이벤트가 전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포커스 터치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지금 설명할 때는 일반 모드와 터치 모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잠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그 모드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속성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커스업을 인 터치 모드라는 속성 값이 있어요. 뷰의 속성인데요. 이것을 true라고 주게 되면 그러니까 터치 모드인 상태에도 포커스가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포커스가 보여요. 자, 이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앱이 딱 실행이 되면 대부분 터치 모드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터치 모드인데 이때 터치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뷰3가 포커스가 받고 있죠. 자, 이렇게 포커스 터치 모드이지만 포커스업을 인 터치 모드, 그러니까 포커스 모드인 상황에도 포커스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설정이에요. 그래서 뷰3가 이렇게 포커스가 가고 있죠. 자, 다음 방향키를 위로 이제 눌렀어요. 그럼 포커스가 이동되죠? 키를 눌렀기 때문에 즉시 1번 모드로 바뀌면서 포커스가 갈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 여기서 다시 화면을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 다시 터치 모드로 바뀌고요. 화면에서는 포커스가 사라져 버려요. 이때는 이제 포커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키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는, 키보드 입력이 아무 뷰에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키보드를 내가 D패드를 아무데나 누르게 되면 중앙을 눌렀을 때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일반 모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포커스가 가 있는 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포커스 모드, 그러니까 포커스 일반 모드가 되면서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키 입력이 해당 뷰로 전달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내가 키를 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키를 내가 아래 키를 눌렀어요. 아래 키를 누르면 다시 뭐 일반 모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밖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반 모드 상태이고 뷰 3로 이동됐죠. 자, 여기서 제가 밖을 눌렀을 때 터치 모드가 바뀌지만 뷰 3번은 계속 포커스가 가 있죠. 뷰 3번에 제가 이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뷰 3번에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터치 모드가 돼도 이렇게 화면에 포커스 상태가 되고 이 키보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터치 이벤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포커스 모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의미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커스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일반 모드가 있고 터치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포커스업을 인 터치 모드라고 특정 뷰에 설정하게 되면 최초 이제 특정 뷰가 터치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포커스가 받게 되고요. 그쪽으로 이벤트가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초 이제 뷰3가 포커스를 받은 상태로 터치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터치 이벤트를 키보드 입력 이벤트를 입력할 수 있죠. 키보드 이벤트가 전달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D패드를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일반 모드로 바뀌고요. 이제 포커스가 보이게 되고 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뷰가 선택된 상태예요. 자, 또 화면을 제가 터치하면 터치 모드. 화면을 아무데나 터치하면 모드가 바뀌어요. 이제 키보드가 입력될 수 없는 상태고 시스템은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려는 게 아니고 화면을 터치해서 어떤 특별한 터치 이벤트를 사용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터치 모드 상태에서는 이제 그 포커스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죠. 아무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키를 누르면 뷰원에 아까 이전에 있었던 뷰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뷰원에 포커스가 보이게 되고 또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일반 모드 그대로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갔죠. 뷰3가. 바깥에 이제 터치 모드로 바꾸려고 터치를 했지만 뷰3가 포커스업을 인 터치 모드 true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 모드에도 자기는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뷰들을 처리할 때, 터치 이벤트를 사용할 때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충분히 터치 모드와 일반 모드, 터치 모드의 전환과 일반 모드의 전환은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키를 이제 어떤 키를 눌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키 이벤트는 터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수신 함수가 있어요. 근데 키 이벤트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디스패치 키 이벤트와 온키 다운, 온키 업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터치 이벤트를 배우면서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기억나시죠? 그 녀석이 했던 역할이 이벤트를 목적지 타겟 뷰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디스패치라고 앞에 붙었으면 이제 어떤 특정 이벤트에서 그럼 그 녀석은 배달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를. 상위 뷰에서 목적지 뷰까지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키 이벤트 처리를 하려면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 정말 앱은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환경의 앱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못해요. 왜냐면 디스패치 키 이벤트로 그 키 이벤트가 전달되는 중간에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앱의 특성에 따라서 간혹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키 이벤트는 온키 다운각, 온키 업 이 2가지 함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키 이벤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앞서 말했다시피 이벤트 전달하는 녀석이고요. 이제 이 부분 키 다운은 그대로 의미 그대로 키를 다운했을 때, 그 다음에 업 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KeyUp 이벤트 처리 함수죠. 자, 그러면 그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함수, 키 이벤트 수신 함수는 액티비티, 뷰 그룹, 뷰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 이벤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터치 이벤트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그 위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터치 센서로부터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상위 뷰부터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하위 이제 뷰 하이라키에서 자식 뷰로 내려가면서 이 녀석이 뷰 그 터치한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포함되어 있는 뷰한테 계속 이벤트를 전달하면서 내려갔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면서요. 근데 키 이벤트는 좀 달라요.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이벤트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키 이벤트의 타겟 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터치 이벤트는 이제 막 자기 화면의 어느 부분에 터치가 되었고 그 터치 위치를 통해서 뷰를 포함되어 있는지, 뷰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찾아갔잖아요. 그 터치 이벤트는 이미 뷰를 찾아가려면 터치를 한 다음에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키 이벤트는 이미 전달하고자 하는 뷰가 포커스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만 있으면 그 포커스 뷰에 그냥 이벤트가 그냥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은 키 이벤트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통해서 이미 전달할 곳에 타겟 뷰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서 이제 특정 키를 눌러가지고 아니면 터치를 이쪽 부분에 에디트 텍스트에 포커스를 줬다고 했을 때요. 자,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키를 내가 막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뷰의 계층 구조상 이미 알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받는 그 타겟 뷰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위 뷰부터 그 포커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뷰에게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계속 호출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상위에 있다고 했을 때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 그 터치 이벤트가 얘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 하위에 그 포커스가 있는 뷰까지 계속 그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뷰까지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호출하고요. 또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 뷰에 그 포커스가 가 있는 녀석에게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함수로 호출해 줌으로써 이렇게 키 이벤트를 디스패치 키 이벤트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게 키 다운이 발생했기 때문에 onKey down이라는 그 키 이벤트 처리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럼 결국은 키 이벤트가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에디트 텍스트는 키 다운이 발생했을 때 키를 이제 뭐 키 업도 발생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 자기 뷰에 입력받은 그 키 코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그 키 코드에 해당되는 글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키 이벤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터치 이벤트와 구조가 좀 U자 구조 같이 비슷해 보이긴 해요. 우선 그 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키보드를 눌렀을 때, 액티비티와 안에 이제 뷰 그룹이 있고, 뭐 또 내부에 또 뷰 그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말단에는 뭐 어쨌든 뷰가 있겠는데요. 자, 디스패치 키 이벤트가 이제 키보드 장치로부터 전달이 되고요. 액티비티의 디스패치 키 이벤트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특정 키를 받았어요, 이벤트를. 그러면 자식 그 뷰 중에 액티비티에 포함된 가장 상단에 있는 뷰 그룹에게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전달하고요. 호출한다는 것 자체가 전달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키 이벤트를 인자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 키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뷰 그룹은 자식 뷰에 포커스가 가 있는 녀석에게 디스패치 키 이벤트를 함수로 호출하면서 이제 키 이벤트를 전달해주고요. 자, 이제 포커스가 와 있는 데까지 키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onKey down이 호출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패치 키 이벤트는 키 이벤트를 전달받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있는 뷰에 onKey down을 호출하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과정까지는 터치 이벤트와 뭐 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키 이벤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포커스가 있는 곳에 키 이벤트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뷰 그룹에게 다시 키 이벤트 onKey down 이벤트가 이렇게 전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있는 곳까지 키 이벤트가 전달되고 끝내는데요. 한 곳이 더 호출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는 키보드 입력이 발생하고요. 키가 이제 전달이 된 다음에 그 포커스가 있는 곳에 키 이벤트를 전달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액티비티에 있는 onKey down 이라는 키 이벤트 전달 함수가 마지막으로 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터치 이벤트가 키 이벤트가 액티비티까지 전달되는 이유는 터치 이벤트를 생각하면 쉬워요. 터치 이벤트는 목적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뷰를 선택했지만 그 뷰가 실제로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되죠. 액티비티부터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전달되고 타겟이라고 여겨지는 뷰까지 전달돼서 온터치 이벤트가 이벤트를 소비할래 물어보고요. 이벤트를 소비하지 않으면 이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상위 뷰한테 또 이벤트를 전달하고 이 녀석이 또 true라고 이벤트를 소비하지 않으면 그 상위 뷰 그룹한테 전달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키 이벤트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보이는 곳에 분명히 키 이벤트를 전달하겠다라고 이제 타겟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키 이벤트가 계속 전달되다가 목적지까지 전달되고 하위 뷰 그룹에는 전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뷰가 소비하지 않았을 때, 이벤트를 소비하지 않았을 때, 그 소비하지 않은 이벤트를 한 곳에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액티비티의 onKey dow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소비하지 않은 것의 이벤트는 후보군은 이제 액티비티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다른 모든 이벤트를.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늘 onKey down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뷰가 이벤트를 소비했다는 의미로 true를 리턴하게 되면 반환값이 true로 하게 되면 소비한 거거든요.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포커스를 받아서 내가 받을 놈이고 이벤트 소비까지 해버리면 액티비티는 그 이벤트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이벤트를 소비하지 않았을 때 후보군은 마지막으로 뷰 그룹은 전혀 호출되지 않고요. 액티비티에 onKey down, onKey up 뭐 이런 것들이 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약에 소비하게 되면 액티비티는 소비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키 이벤트는 터치 이벤트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챌 필요도 없고요. 타겟 뷰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어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키 이벤트는 아마 터치 이벤트를 배웠다면 오히려 좀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번째 강좌였던 키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5번째 마지막 강좌에서는 키 이벤트의 리스너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